만약 제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공권 검색 방법이 여행할 때마다 수백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렴한 항공권을 찾기 위해 구글 플라이츠를 사용할 때 이 7가지 과소평가된 전략을 간과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아마도 이용 가능한 가장 저렴한 옵션을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구글 플라이트 팁은 다소 직관에 반하는데 실제로는 최종 목적지를 검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여러분이 여름 휴가로 시카고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예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편도만 검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에 출발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편도 항공권 가격이 263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는 항공편을 검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출발 공항만 입력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탐색 탭을 클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시카고를 출발지로 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대신 유럽, 즉 유럽 대륙 전체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 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날짜에 유연성이 없으니 7월 15일로 날짜를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에 유럽으로 가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 가격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런던이 예외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226달러입니다. 만약 시카고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의 다른 티켓을 구매해서 베네치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방법이 여기 표시된 가격, 즉 263달러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비교해보면 런던까지 가는 데는 226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 런던에서 베네치아로 가는 데는 72달러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작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72달러는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화물을 위해 약간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화물에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수화물이 많지 않다면 72달러에 수화물 요금을 더한 금액과 216달러를 합쳐도 513달러보다 여전히 수백 달러나 저렴합니다. 다음 팁은 이런 항공편을 찾을 때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한다면 보통 한 번에 한 사람씩 항공권을 검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항공권을 검색할 때 항공사들은 모든 티켓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권 가격을 정할 때는 다양한 요금 클래스를 적용하죠.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10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 약간 더 비싼 가격대에 또 다른 10석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좌석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요금의 좌석이 2개만 남아있고 4명이 함께 예약하려고 하면 시스템은 이 2개의 저렴한 좌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4장의 항공권 모두를 더 높은 가격대에서 예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 검색하면 먼저 저렴한 좌석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항공권에 대해서만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이자 위험은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른 항공권과 다른 여정으로 예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연 취소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모든 승객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때 여러분을 반드시 함께 재조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꽤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요령은 각각 따로 항공권을 예약한 후에 항공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묶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여행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구글 플라이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글 플라이트가 다른 검색 엔진보다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2달치 항공권 가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가장 저렴한 날짜가 언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그곳에서는 한 번에 일주일치만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다음과 이전을 클릭해야 해서 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달력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만 이 기능이 작동한다는 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이 기능을 거의 쓸모없게 만드는 몇 가지 흔한 실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글 플라이트를 다른 도구와 결합해서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얻는 방법과 구글 플라이트가 최근에 출시한 정말 유용한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로 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아래에 구글이 새롭게 추가한 일종의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 왕복 항공권과 편도 항공권 중 가장 저렴한 항공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383달러와 164달러이고 해당하는 날짜도 정확하게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여행 날짜의 유연성이 있고 단순히 가장 저렴한 시기를 찾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가 가장 저렴한 날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항공편 날짜의 유연성이 없다면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서 여행하기에 가장 저렴한 시기와 가장 비싼 시기에 대한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달의 일반적인 가격 범위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휴가철에는 가격이 훨씬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때는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난 직후에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날짜들을 예시로 사용해서 구글 플라이트에서 제시한 3813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몬도라는 또 다른 도구로 가서 똑같이 5월 1일부터 8일까지 뉴욕에서 파리로 검색을 해보면 다시 로딩이 됩니다. 여기서 더 저렴한 가격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을 찾은 이유는 이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추가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몇 달러만 절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특히 더 비싼 항공권일 경우에는 그 차이가 꽤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만약 취소나 지연이 발생하거나 비행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항공사와 직접 처리하는 대신 모몬도 같은 이 예약 사이트 또는 제가 보여드릴 다른 제3자와 거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확히 그 날짜에 출발할 것이 확실하고 유연성이 필요 없으며 변경할 일이 없고 절약되는 금액이 크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삼아 다른 사이트들도 한번 살펴보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약 사이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카야키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야키 모몬도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 같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결과가 반드시 가장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첫 번째 결과만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광고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에스카이 스캐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항공편을 이미 검색해봤는데 가격이 379유로입니다. 여기서는 booking.com을 통해 예약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eDreams를 거치고 여기서는 또 다른 제3자, 즉 booking.com을 통해 예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booking.com을 통해 예약한 적이 있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3자를 통해 안 좋은 경험을 한 경우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는 항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한 이 사이트들 중 어느 곳에서도 최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사이트를 일일이 살펴보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몇 시간씩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고 싶지 않다면 쉬운 대안으로 고잉이나 데일리 드라프트 프로 같은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레터에는 매일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가장 저렴한 항공편과 항공요금을 찾아줍니다. 출발 공항과 관심 있는 목적지에 따라 맞춤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바로 여러분의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검색할 필요가 전혀 없고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어떻게 어디서 단계별로 구매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각 뉴스레터마다 무료 버전이 제공되며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제한된 수의 특가 항공권 정보를 받아보며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직접 사용해보고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각각 약간씩 다른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을 정말 좋아해서 항공권을 직접 찾는 걸 즐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비행기 표를 사는 생각만 해도 막막해지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좋아요. 이제 구글 플라이트를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실수들은 원하는 날짜에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걸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제가 몇 초 전에 이 실수를 일부러 저질러 봤는데 혹시 누가 눈치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제가 지금 있는 콜롬비아 칼리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살사를 추고 싶으시니까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출발일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초록색 표시가 보이시죠? 이 표시는 $53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달에서 가장 저렴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클릭한 다음 가장 저렴한 날이라고 가정하고 돌아오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완료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세요. 여기서 문제는 이 달력 보기에서는 여행이 며칠 동안 지속될지 먼저 입력해야 가장 저렴한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일수에 따라 최저가,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3일짜리 여행을 떠난다면 와인이 더 이상 가장 저렴한 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13일이 가장 저렴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첫 페이지에서 초기 검색을 한 다음 여기 달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기간에 맞춰 며칠 동안 머무를지 조정하면서 어떤 날이 가장 저렴한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달력 보기와 구글 플라이트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큰 실수는 가져갈 짐의 개수를 추가하는 것을 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짐이 전혀 없다면 여기서 스피릿 항공이 가장 저렴한 옵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보기를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과 가장 저렴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스피릿 항공을 선택해서 짐을 추가하면 결국 짐이 포함된 다른 항공사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짐의 개수를 항상 추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위탁 수화물이 표시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짐을 하나 추가했을 때 스피릿 항공이 여전히 더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항공사가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피릿 에어라인스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도저히 싫거나 더 편안한 항공사를 원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 항공사와는 비행하고 싶지 않다면 이 목록에서 해당 항공사들의 선택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피릿 에어라인스가 제외되면서 2달치 달력 보기의 가격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항공사를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여행 검색 페이지에서 가장 저렴한 날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검색을 실행한 다음 이 섹션에 도착하면 원하는 모든 필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수화물은 몇 개를 가지고 가시나요? 어떤 항공사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행 기간, 숙박 날짜 등도 설정하세요. 그리고 모든 필터를 추가한 후에야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가장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행 경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팁들도 담은 메모 시트를 만들었고 그 링크를 아래에 무료로 올려둘게요. 이 영상이 구글 플라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이란 걸 알지만 항상 구글 플라이트나 다른 항공권 사이트들이 최저가를 제공한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항공사,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이런 사이트에 모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공권을 검색하면 이런 다른 항공사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순간에 있는 나라의 저가 항공사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찾은 것은 kayak.com의 AirDirect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아주 자주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항공사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플라이트에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어디에서 검색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있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콜롬비아의 또 다른 도시인 이피알레스로 검색을 해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최적의 항공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격은 $60입니다. 계속해서 더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더 많은 항공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뭔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클릭해보면 다른 항공편 옵션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저렴한 옵션들이 정말 안 좋은 경유지나 환승이 많은 항공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콜롬비아의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편은 $43에 1시간짜리 직항입니다. 반면에 구글이 다른 탭에서 추천했던 최상의 항공편은 $60에 3시간 50분짜리 비행이었죠.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사기 전에 항상 가장 저렴한 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훨씬 안 좋은 항공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좋은 옵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구글 플라이트에서 저렴한 항공편을 찾는 방법을 배우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가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절약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얼마나 미리 사야 하는지 같은 것 말이죠.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는 VPN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작은 팁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모든 주제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다음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